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계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이미 앞에 부분 공통적인 요소, 기초적인 요소를 다 했기 때문에 목차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373페이지에 이제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른 말로 직무상 책임이라고 해요. 보통 용어에서 직무상 책임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이제 설문 나옵니다. 잠깐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노파심에 의해서 잠깐 368쪽 잠깐 보세요.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체크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직무상 책임 하겠습니다. 368쪽에 보시면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과의 구별이 있죠. 이거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제가 보시면 그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도표 368쪽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에 있어서 요 기초이념, 본질 기초이념 요거하고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청구권의 성질, 양도 압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보 방법, 그 다음에 청구 절차 이런 내용을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자의 이용화 적가는 놔두시고 연역은 그 시간 내서 보시고 37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나오죠.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헌법이 나옵니다. 헌법, 국가배상법 요 내용을 좀 읽어주시고 여기서 제가 체크할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헌법에는 그 직무상 책임, 헌법에는 직무상 책임만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고 바로 국가배상법에서 직무상 책임, 즉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영조물 책임, 다른 말로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용어가 이렇게 밖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 그거 좀 주의하시고 특히 여러분들 그 영조물 책임 있죠. 영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법조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영조물 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영조물 책임하면 우리가 일편 행정법 통론에서 영조물 법인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영조물 법인에서 영조물 개념하고 여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영조물 책임 이렇게 나오는데 혼동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영조물 책임보다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이렇게 설문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7급이든 9급이든 가끔씩 영조물 책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상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지 영조물 법인에서 영조물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조물 책임일 때 영조물은 공물을 의미해요. 공물. 그러니까 영조물 법인에서 영조물 개념이 아니에요. 학문상 공물 개념입니다. 이거 좀 체크하시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영조물 책임, 즉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국가배상법에만 있어요. 이에 대해서 헌법에 없는데 왜 그 국가배상법에 있는가? 이거 유행 아닌가라고 다툼이 있었지만 이건 합헌이 맞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시고 그 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용 보시고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이죠. 국가배상법은 일반법이에요. 예. 여러분들 일반법, 특별법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일반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거, 사람, 시간, 장소, 제한과 차 등이 없는 법이 일반법, 보통법이에요. 이에 대해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거, 시간, 장소에 대한 제한과 차 등이 있는 법이에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배상법의 주요와 법적 성격에서 여러분들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이니까 국가배상에 관한 개별법이 있으면 그게 특별법, 특별조항이 돼요. 그래서 개별법상 국가배상 책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법, 우리 국가배상법 또 국가배상법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자, 민법에 보면 그 불법행위법이 있어요. 민법에 채권법에 있는데 불법행위법이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에 대해서 민법에 대해서
자, 현재 그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법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그 나머지를 몽땅 이렇게 국가배상법을 갖다 민법의 불법행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과실상계 같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없어요. 없어서 요런 곳은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을 일치적용합니다. 준용하죠. 준용한다 했으니까. 현재 조금 약간 설명 더 하면 국가배상법의 성질,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판례가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봐요. 사법으로 보고 국가배상청구권을 사건으로 봅니다. 사건으로 보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국가배상법은 우리 공법 행정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민법, 사법인 민법의 불법행위법,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으로 사법위로 보고 사건을 보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판례가 실무상 민사성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그 내용을 보시고 그럼 바로 373쪽에 이렇게 충분히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373쪽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먼저 제가 줄여서 그냥 직무상 책임 할게요. 당구적 표시입니다. 보통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은 배상 책임 주체를 갖다가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있어요.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라고 있어요. 헌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 책임 주체. 그런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누구로 해놓고 있어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 가해자인 공무원이 있어요. 가해자인 공무원 있고, 피해자인 갑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서 피해를 준 사람을 가해자라고 해요. 가해자라고 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피해자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실무상, 판례상, 실무상 하면 이때 원고가 누가 돼요? 피해자가 되죠. 상식인데 불법행위법에서는 그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다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이제 원고가 됩니다.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보시면 이 삼면관계인데 보세요. 가해자인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이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죠? 이 손해를 갖다가 발생시키면 이 국가배상법에 한다면 보세요. 자, 피해자는 이때 국가나 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를 대표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국배청이죠.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요, 중요한 것은 배상 책임 주체에서 우리가 기초에서도 봤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죠. 여기 나머지 봐보세요. 여기 나머지 보시면 뭐가 있어? 먼저 공공단체에서 맨 처음에 이 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공조합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조합이 있죠. 공공조합. 이 조합이죠. 공공조합.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이 있죠. 공재단. 그 다음에 공재단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영조물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현재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됐죠?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국가배상법에 지금 있어요. 문제가 안 되죠. 나머지 보세요. 여기 나머지 세 개 이게. 나머지 공공조합, 공재단, 영조물 법인이에요. 요거는 어디로 가요? 국가배상법에 적용이 없고요. 이건 바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갑니다. 꼭 아셔야 돼요. 됐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가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실무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헌법은 이렇게 공공단체로 해놓고 있는데 그 범위를 하위법인 헌법의 구체법인 우리 행정법에서 이렇게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 아닌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판례는 합헌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합헌 아시겠죠? 네,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 시험에서 출제되는 거 늘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이때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이 값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죠. 자, 이때 배상 책임 주체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부패청을 행사하면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때 중요하죠?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이 책임 무슨 책임이에요? 자, 가해자인 공무원을 선임 감독 있죠. 선임 감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내가 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 나 잘못 없어. 이 공무원이 잘못있지.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나 잘못 없어. 나 배상 못해. 이거 안 됩니다. 일단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일으키면 이때 피해자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아이고야, 나 공무원 선임 감독상 주의 의무 위반 없어. 주관적 요건, 나 고의과실 없어. 안 됩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렇게 이제 큰 거 해놓고, 시험은 이거 다 중요하죠? 이것도 내용 잘 나와요. 이거 구분 꼭 해놓으시고. 자, 국가가, 원래는요, 우리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민법에서 보시면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죠. 그런데 가해자인 그 공무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고 국가에다 지는 거예요. 왜? 이때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공무원 봉급쟁이에요. 뭐 이거 얼마 받겠어요? 한 달에 그죠? 그래도 한 6, 7급 들면 거의 5천만 원 받아요. 5천만 원, 6천만 원 받습니다. 그죠? 뭐 몇천만 원 미덕 나와보세요. 손빨이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럼 국가에 있는 국고에 돈 다 갖다 쓰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대신 돈을 갚아요. 이걸 대유책임이라고 해요. 대유책임설이 현재 다우설이고. 자, 이어서 이렇게 되면, 자, 국가가 이렇게 있죠? 피해자한테 돈을 줬어요. 얼마야? 이거 배상금 3천 줬어요. 3천. 자, 이때 여러분들 공무원 들어가실 때 선서를 하죠. 저는 적법한 업무 집행만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 가해자인 공무원이 배상할 것을 국가가 대신했으니까 뭐래요? 그렇죠? 구상권을 행사해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맞죠? 구상권을 행사해요. 국배청, 구상권. 자, 구상권 행사하는데, 자, 이때 가해자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구상권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구상권 규정 어디에 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뭐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또 나왔던 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구상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거 구상권은 중요해요.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헌법에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있어요. 헌법에 없어요. 이거 잘 나와요. 올해 작년도 시험 나왔죠. 이건 국가배상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해자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전부 다 구상 당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공무원을 감히 지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배상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이때 여러분 그 불법 행위하면 기본적인 상식인데, 주관적인 요건이 있고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요. 주관적인 요건은 내심의 심적 요소를 말하는 거고, 객관적인 요건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네. 이때 보시면 그 주관적인 요건이 중요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과실이 있는데, 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이렇게 직무상 불법 행위를 일으켜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이때 국가는 어떤다? 이 고의과실에 대한 직무상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의 주의 의무, 부주의라고 하죠, 부주의. 보통의 이제, 그죠? 경과실. 보통의 주의 의무 위반이죠. 주관적 요소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구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신분을 보장시켜야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조문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돼 있고, 고의 중과실 때는 부담권 행사할 수 있고, 경과실 때는 안 돼요. 됐죠? 이렇게 딱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인 공모를 볼게요. 이 가해자인 공모는요, 가해자인 공모는 특정돼, 우리 판례가 특정될 필요 없다.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가 농민 이슈 있었죠? 물대포 사건도 있고, 강목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농민 이슈 있을 때, 그죠? 우리, 농민들하고, 우리, 의경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죠? 서로 이제, 서울로 상경을 나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로상에서, 우리 경찰에서 의경을 동원해서 막죠. 트랙터 끌고 거기다가 경운기 끌고, 거기다가 쌀 싣고 몰러니까, 자, 이 과정에서, 진압 과정 중에서 농민 2분이 사망했어요. 자, 했는데, 옥신각신하고 저쪽에서 농민들도 문제가 더 있어요. 물론 국가 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런 발생했지만, 너무 과도한 거죠. 몽동을 가지고, 그죠? 몽동을 가지고, 의경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서, 그죠? 군 복무를 하는 거예요. 방패로 막자는 앞에서. 근데 앞에서 쇠파이프 때리고, 한편 심정은 이해돼요. 국가에서 또는 정책적으로 수출해야 하니까 농산물 수입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농산물 시장 개입해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인들이라든지 수출해서 먹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많은 상대방한테 수출을 통해서 얻은 공산품이죠. 공산품 기업들이잖아요. 거기서 많은 이익을 주고 이쪽에 농수산 이쪽에서 농어민을 피해를 줄 수 있는 많은 양보를 했죠. 국가가 그에 대해서 마땅히 정책적으로 배를 해줘야죠.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지만 방법이 좀 과도했죠. 와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쇠파이프로 때리고, 이 방패가 이게 반으로 갈려져 이렇게, 이게, 딱 분리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맞으면요, 헬멧 쓰는데, 충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잠 죽어요. 뇌진탕 발생합니다. 거기서 막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방패 찍어버렸어요, 급수를. 그리고 2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농민단체에서 이 가해자의 의경을 찾아내라고 했어요. 찾아내면 안 되죠.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군 복무로 왔는데, 하다가 내가 죽겠으니까 어떻게 찍었는가 같아요. 누구든요. 사람 죽이고자 하는 사람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밀치고 때리고 방어하다 보니까 급수에 맞아서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농민단체에서 이때 가해자 공무원을 갖다가 특정해서 찾아내라 했는데, 찾아낼 수 있어요. 했는데 못하죠. 하면 안 되죠. 아무도 의견 안 할 겁니다. 누가 시위치냐, 누가 동원해도 거부할 거예요. 명령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가해자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하다 보면 누군지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다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때 경찰에서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때 보시면, 가해자의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기관, 그죠? 국가기관, 경찰이 책임져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판례는 이때 가해자의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 없다 해서 용어도 있고, 최근에 또 하나 농민 물대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양심이 가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배상한다고 해서 이렇게 배상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 내용을 보셨죠? 요거까지 참 잘 나와요. 이게 참 잘 나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대략적으로 큰 거를 설명드렸고, 지금 이쪽 측면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거 쪽은 다 설명드렸거든요. 이쪽 측면에서 이제 잘 나와요.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 374쪽에 양가를 일반 공무원의 행위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위죠? 네, 공무원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설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거 다 나왔어요. 읽어보시고, 국가기관의 구성자, 공무원 관계에서 구성원, 그죠? 그 다음에 기관 그 자체. 자, 그리고 여기 구성원에서 보시면 여기 재밌는 거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무슨
지방 그 지방자치단체인데 모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 수업상 하고 수업상 예를 드는 거죠. 뭐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 없어요. 그 기초자치단체 그 위원들이 해외 그 출장 명목을 갔지만 사실 출장 명목이 아니라 놀러 간 거죠. 산업연수 간다고 하는데 미국 갔다가 그 가이드를 폭행해가지고 56억 손해배상 책임 질 위기가 좀 처했어요. 그 의원이 이제 미국 만만치 않습니다.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에요. 그렇게 맞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당 시의원이 56억을 물게 들 형편이에요. 물론 재판을 통해서 액수를 줄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액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시의원이 그걸 갖다가 배상 못 오는 경우는 해당 시에서, 그죠? 배상 책임질 가능성이 커요. 그 국민들 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 뽑은 사람도 잘못이죠. 그래서 이 구성원 뿐만 아니라 기관 그 자체도 지방의회죠. 예, 책임져야 돼요. 자, 그래서 가해자는 공무원이 특정 안 됐을 때 기관 그 자체, 예? 이것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건 특정됐으니까 가해자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책임지고 안 되면, 예, 부차적으로 이제 골로 갑니다. 자, 됐고,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직무상행 책임과 관련될 수도 있어서 문제 되는 거예요. 해당 시에서 돈 물을 형국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이죠. 여기 보시면 공무수탁 사인. 예전에는 공무수탁 사인이 공무원이 드는가, 가해자는 공무원이 드는가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법 조문으로 해결했습니다. 공무수탁 사인도 공무원에 해당돼요. 국가사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받았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돼요. 됐죠? 예. 공무수탁 사인 행정주체에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법 조문을 해결했어요.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375쪽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판례. 요거 기본적인 판례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청 청소차 운전수, 시청 청소차 운전수는 가해자는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봤고요. 이거 의용소방대원 있죠? 의용소방대원은 이 가해자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거 꼭 판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파고들기에서 위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의용소방대원, 시형버스 운전사, 공무집행에 자진하여 협력하는 사회는 빠집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무원의 특정 여부 통사 판례가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 봤고, 376쪽 봐보세요. 드디어 이제 직무상 행위 요거와 관련해서 저하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좀 빼야 되죠. 빼서 이렇게 봐볼게요.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직무행위 범위와 관련해서 중요해요. 늘 나와요. 직무행위 범위입니다. 범위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권력작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관리작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리작용 들어갑니다. 자, 이때 사경제작용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사경제작용을 국고작용이라고도 해요.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현재 직무행위 범위에 광의설, 이거 아셔야 돼요, 광의설. 광의설이 통설판례예요. 통설판례다. 중요해요. 통설판례다. 네,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국고작용 나올 수도 있고, 사경제작용 안 들어가요. 이 관리작용 들어가요. 권력작용 들어갑니다. 됐죠? 행정상 법률관계에 보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습니다. 공법관계는 다시 한번 권력관계가 있고 관리관계가 있죠. 그래서 권력관계 행위 작용, 권력작용, 관리관계에서의 작용, 관리작용, 사경제작용, 국고작용 안 들어가요. 자, 해놓고 그 다음에 직무행위 내용 봐보세요. 자, 직무행위 내용입니다. 중요해요. 직무행위 내용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요.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입법, 원칙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 여기 직무행위 내용에서 일반 입법작용 들어가죠. 이거 좀 내용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입법작용도 원래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지만 입법적 경우와 관련돼서 사법적 경우와 관련돼서 약간 판례 내용이 있어서 요게 내용이 잘 나와요. 보시면 요게 입법적 경우만 보세요. 일반문 보시고요. 판례 보세요. 판례.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헌법의 본원에 명백히 반함에도 국회가 굳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란 입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만 지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죠? 예외적으로 입법행위가 헌법의 본원에 명백히 반함에도 국회가 굳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라면 이때 배상 책임지는데 원칙적으로 안 져요. 요거 내용 잘 나오고 요거까지 해놓으셔야 이제 그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적인도 일반은 보시고 자 판례 보세요. 요거 내용 중요합니다. 불복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또는 법관의 입법 부당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해서 요거 판례가 여기 동그라미 1, 2, 3, 4 다 해놓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판례 2번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헌법 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한 헌법 소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청구 기간을 오인하여 각한 사건의 재판을 시정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됐죠? 이렇게. 이거 잘 나온 판례고. 나머지 여기 동그라미 3번도 봐보세요. 법관이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있죠. 요거 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판례를 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법률 행위적 행정이 들어가요. 그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죠. 통이 들어가죠, 여기. 중상행위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부작위도 역시나, 여러분들 부작위고, 불법행위에서 이 부작위 좀 작년에 또 시험 나왔어요. 이것도, 부작위 좀 배워볼게요. 이 부작위 관계돼서. 여기 보시면 내용에서 부작위와 관련해서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작위가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보통 제가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도로성 인도 있잖아요.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서 거기 부작위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그럼 법적 의미가 있죠.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부작위는 문제가 안 돼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작위가 법적 문제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에서 중요합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이 부작위가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 자기 의무가 일정한 행위를 행할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행위를 행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자기 의무는 중요합니다. 법규상 당연히 법규상 어떤 자기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 다 하지 않는 거죠. 일정한 행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조리상으로라도 이런 자기 의무가 도출되면요. 이 부작위는 법적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 철도 건널목 간수가 있어요. 철도 건널목 간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어떻게 돼요? 차단기를 내릴 의무, 자기 의무, 행위 의무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냥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서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이 차량기를 안 내려서 그만 여기 통행인이 차량을 승용차를 갖고 왔다가 그죠 사고 난 경우. 철도 관련 법에 보면 법규상 자기 의무가 있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은 이 부작위는 직무상 불법행위에 드는 거예요. 차량 대파되고 사람 다쳤잖아요. 손해배상 책임 지합니다. 국가배상 책임 발생합니다.
그런데 꼭 법규상뿐만 아니라 이 조리상으로라도 이렇게 자기 의무가 발생하면요. 이때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따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행위, 통치행위 수행위 보시고, 앞에서 본 거 통치행위 이름 똑같습니다. 자,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죠. 직무 집행행위, 요거 문제 돼요. 요거 보셔야 돼요. 이것이 직무 집행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 직무 집행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뭐냐? 자, 여러분들 판단 기준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객관설로서 외형설이에요. 외형설. 자, 제가 불법행위에서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 주관적인 요소는 내심이 심리인 고의과실을 말하고 그 이외에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 행위 주체죠. 불법행위, 행위 주체, 행위 객체, 그죠? 인과관계, 손해 발생, 이런 거. 이런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드러나는 모습이고, 이게 객관적 요건인데, 이 객관적 요건. 자, 주관적 요건 중요하잖아요. 판단 기준. 이것이 직무집행 행위인지 아닌지, 여기에 해당돼야만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외형,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행위.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거, 그죠? 요거죠. 이것은 이제 직무상 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까지 포함해요. 부수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제가 분명히 객관설 있어요. 자, 직무집행의사, 주관적 요소. 직무집행의사 필요해요, 필요찮아요? 통설 판례 한다면 필요찮아요, 이거. 그 다음, 이것이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냐? 정당한 행위냐? 정당한 행위 이 범위 내냐? 범위 내 요하지 않아요. 이거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자, 그럼 봐보세요. 육군중사가 부대장의 명에 따라서 부대 영역 밖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그 업무를 마치는 시간에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육군중사는 군용트럭을 몰고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부대로 복귀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내일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집으로 차를 갖다가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직무집행 의사 있나요? 직무집행 의사 없어요. 퇴근 의사가 있는 거지. 퇴근 의사가 있고 안 돼요. 이거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정당한 관내 행위인가요? 아니, 이게 무슨 퇴근, 업무 시간이 끝났으면 공용 차량이니까 부대를 갖다 놓아야죠. 자기 집으로, 퇴근용으로 사용한 거 있잖아요. 정당한 관내의 범위 행위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 갑자기 군용트럭이 와서 내 차량을 추돌했어요. 뒤에서 막 박았다는 얘기죠. 딱 봤더니, 딱 내렸어요. 봤더니 육군 중사입니다. 군용트럭 끌고 가 있어. 야간에.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돼요. 훈련적인 거 아닙니까? 공용 때문에, 그죠? 일 때문에 차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야간에 근무 시간 끝나면 누가 군용트럭 끌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필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육군 중사하고 군용트럭이 근무 밖으로 드러나는 거 보니까 판단 기준 오면 이건 군무집행 행위예요. 직무집행 행위죠. 그래서 이때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외형설, 이 통설 판례인데 외형설 처리했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을 두텁게 구제해주기 위해서 외형설, 주관적인 요소 요구하면 다 안 돼요. 다 국가배상 책임 부정돼요. 그래서 외형설치에서 이렇게 피해 구제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구체적 검토에서 이런 거 꼭 해놓아야 돼요. 꼭 다 해놓아야 돼요. 검토 읽어주시고. 직무행위성 인정 여부 가끔씩 나와요. 한 5, 6년마다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받으시면 좋겠죠. 쭉 받으시고. 양가로 4번 378쪽에 양가로 4번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인데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왜 중요한가? 자,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요즘 객관적 요소 봤죠. 그죠? 봤고. 따로 이제 불법행위에서 주관적 요소, 고의과실을 좀 따로 봐야 합니다. 따로 보면, 고의과실 봐볼게요.
자,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고 이 과실 부분이 중요한데 과실은 이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어요.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는데 이 경과실과 관련돼서 또 공부를 더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경과실과 관계된 걸 좀 빼볼게요. 이 경과실인데 경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추상적 경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경과실이 있어요. 이때는 추상적 경과실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 추상적 경과실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평균인 해당 직업군에 있어서 평균인을 기준한 주의 의무. 우리가 이제 과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부주의를 말해요. 부주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정한 그 업무를 할 때 주의 의무. 예. 불법 행위가 돼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주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주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주의 의무를 갖다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뭐예요? 부주의예요. 과실이에요. 이때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이거는 보통의 주의 의무 위반. 그러면 이제 추상적 경과실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해당 직업군에서 주의 의무 능력이 강화되는 영역이 있고, 그죠? 보통이 주의 의무를 요하는 영역이 있고, 또 주의 의무의 능력이 강화되는 영역이 있어요. 공무원은 보통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보통의 주의 의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약 60%의 주의 의무 능력 보통 있어야 한다.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면 사고가 안 난다. 이거 아닙니까? 이때 그 해당 직업군에서 약 60%의 주의 의무 능력이 필요해서 그 이상이 돼야 하니까요. 그 이상이면 사고가 안 나요. 불법행위 안 돼요. 그러면 그 60%에 해당하는 그런 주의 의무 능력 60% 이상의 주의 의무 능력 가진 사람 모아서 이 해당 업무를 시켜야죠. 그러면 그 해당 그 공무원들이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60을 다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는 거예요. 평균인 기준으로 해서 60보다 떨어졌어 그날. 50%의 주의 의무를 갖고 가다가 그만 근용토로 끌고 가다가 사고 냈단 말이에요. 과실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평균이에요. 보통 60%의 주의 의무 능력을 다 갖고 있고 그걸 기르고 있는데 내가 80, 그냥 컨디션 좋아. 80이 주의 의무 능력이 있어요. 60이 주의 의무 능력인데 그만 사고 났어요. 이건 나 과실 없는 거예요. 주의 의무 위반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40%의 주의 의무 있어. 보통 60%의 주의 의무 능력이 필요해서 그 해당 직업군을 사람 다 모아서 업무를 시키는데 이 사람은 자, 이 구체적 과실, 행위자를 판단 기준으로 하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40%의 주의 의무 능력을 기르다가 사고 났어요. 이 사람은 그날 40%밖에 안 되죠.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면 과실이 안 돼요. 국가배상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평균이 60 기준이 해가지고 이보다 높으면 상관없어요. 이보다 낮은 수치에서 낮은 단계에서 주의 의무 능력을 기울이다가 부주의를 통해서 사고를 발생시키면 무조건 배상 책임 지는 거. 이게 현재 통사 판례입니다. 추상적 경과실 통사 판례예요. 중요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고. 자, 이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됐죠? 판단 기준 꼭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379쪽에 과실이 객관화 경향이 있어요. 과실이 객관화 경향이 있는데 요거 제가 요거 설명드린 이유가 그 기억법 뭐 나와요? 추상적 과실. 니은법 뭐 나와요? 가해 공무원의 특정 불이요. 됐죠? 추상적 과실, 가해 공무원의 특정 불이요. 과실이 객관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자,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보면 위법이냐 적법이냐 위법 그러니까 불법행위 구성 요건에 이때 위법성 요소가 있어요. 위법한 행위해야죠. 위법성 요소가 따로 있고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법성과 과실을 일원화하자.
일원화, 통합하자는 그 이론이 있어요. 현행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위법성과 과실이 일원화를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동원의 3번 과실이 입증 책임 누가 지한다? 피해자인 원고가 지어야 돼. 피해자 불법행위에서. 그 다음에 이릉 추정이 법리를 인정하는가 여부. 이릉 추정. 우리 판례는 이릉 추정이 법리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또 위법성과 과실이 일원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 지문에 딱 그렇게 나와요. 다 맞추셔야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법령 해석상의 잘못과 과실이 인정 여부인데 요거 원칙과 이거 잘 나와 이거 별표 3개. 이러면 공무원 되시니까 그죠?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령 해석상의 잘못과 과실 인정 여부 요거는 자 원칙 봐보세요. 몇째 줄을 보자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판례 역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해석을 한 경우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앞으로는 봐보세요. 지금 공부 우리 로스쿨 변호사님 많이 나오잖아요. 1년에 1,500명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행정성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행정성법이 따로 별도로 독립해서 나올 거고 완비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행정성 남은 영역이 여기에요.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정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부딪히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보세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를 다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판례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이해되는 학설 판례가 길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법령이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학설에 따라 업무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법령이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은 경우에는 과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그 어떤 처분이 있다고 해서 위법이 된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해서 적법도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은 우리 다설 판례가 그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이 과실 인정 문제. 이것도 처음에 지장년에 나왔습니다. 자, 위법성과 과실을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한 한 어떤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자, 어떤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취소된다는 것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자,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판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앞에서 본 거 위법성과 과실이 일원화 이론이 있으면 그게 그거예요.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너무 힘들어요. 고의과실 사람이 마음을 입증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과실이 있다 인정해버리자. 이것이 위법성과 과실이 일원화 이론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잘 나와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 교재를 안 나오고 싹 빼버리고 나올 것만 해놨어요. 예, 해놓고 그래서 판례도 보시고 여기. 그 다음에 7번 처분이 근거 법률이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해놓으시고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행위성이 있습니다. 이때 382쪽에 법령이 범위에서 법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해놓으시고요. 요 기억법 니은번에서 이건 작년에 나왔어요. 그때 제가 지금 언급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범위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령이 범위에 관계돼서 작년도에 시험 나왔는데 자 보시면 법령이 범위에 관해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의미한다는 협의설이 있어요. 여기다가 협의설에서 말하는 법령 외에 인권, 공소, 양속 등도 포함하여 당해 직무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까지를 의미한다는 광의설이 대립이 있습니다. 니은번 양설의 차이는 불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소, 양속까지 포함되는가에 달려있는데 법령 개념을 넓게 보는 광의설이
저서 판례입니다. 자, 제가요, 공소양속이라는 우리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사법에서는 뭐로 사용된다고 했죠? 우리 1편에서 배우셨는데, 반사회 질서의 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반사회 질서의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공소양속을 해야 하는 행위. 이게 우리 행정법에서는 공소양속에 위반된 행위, 사법에서는 반사회 질서의 행위라고 합니다. 취소사유, 취소사유. 무효사유 아니죠. 취소사유입니다. 꼭 아시고, 요것까지 됐고, 법령 위반의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기, 니은반 판례 들어가, 주의적 판례 행위 위법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 위법성서를 따른 견해도 있다. 이 주문은 맞아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구시적 검토에서 행정규칙 위반, 여러분들 행정규칙 법규성이 있어 없어? 없죠.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규칙에 따라서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적법성이 추정 안 돼요.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셔야 돼요. 재량행위 경우는 재량이 일탈남용이 있을 때 위법이 되잖아요. 자, 디귿번 부작위 위법성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그죠? 부작위.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서 어떤 불법행위에서도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법규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판례한다면 조리상의 자기 의무라도 있으면 부작위가 위법이 돼요. 직무상 행위가 되고 위법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보시고.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딱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번.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요. 단지 개인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아니, 적법한 행정작용, 적법한 행정작용 통해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것이 곧바로 위법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어때요? 적법한 행정작용이죠. 근거법에 따라서 신행정도시에서 공용성이 있어요. 개인의 지상권을 침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이 되고 과실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70점에서 90점 문제고요. 4번 취소 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인데 요거 학설에서 그죠? 여기 특히 383쪽에 제한적 긍정사, 광의 행위 불법성 이 정도만 체크해놓으세요. 이거 좀 나왔었어요. 통설이 없어요. 없어요. 판례도 없고. 그러니까 좀 제한적 긍정설에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손해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직무상 책임이든 하여튼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국가배상 책임에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죠. 위자료 청구권.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권 다 인정돼요. 행정상 손실보상에서는 정신상 손실에 대해서 보상 안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 줍니다. 요거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한 가지 좀 상식인데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양가로 7번 384쪽에, 직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있어요. 예, 보시고. 그 다음에 배상의 범위에서 여러분들, 이따 보시면, 양가로 2번 국가배상 기준이 성질에서 우리 국가배상법에 배상 기준 규정이 있어요. 요거 법적 성질이 뭐냐 할 때, 한정 액설과 기준 액설이 있는데, 통설 판례가 기준 액설입니다. 이거 간단히 받으시고. 배상 책임자는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는데, 이때 보시면, 그 배상 책임자에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 선임 감독자하고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사무를 갖다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는 누가 비용 부담해야 돼요? 국가사무를 갖다가 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기관 위임을 해요. 그러면 이때, 그렇죠? 비용은 누가 돼요? 자, 국가 되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지방 공무원을 뽑아서 그 업무를 시키잖아요. 그죠? 비용 부담자는 누구야? 국가야. 선임 감독자 누구예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때 비용 부담자하고 선임 감독자하고 달라지는 경우 이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자 뿐만 아니라 선임 감독자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자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그러니까 이 국가가 비용 부담자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임 감독자면 양쪽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요 법 돼 있어요. 여기서 비용 부담자의 책임이 있죠. 비용 부담자도. 그 만약에 지방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기관 위임 사무야. 그러면 일단은 그죠? 이때 비용 부담이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다 청구하겠지만 이때 비용 부담자인 국가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 꼭 아시고 법 좋은 문제고요. 일단 다음 선임 감독자의 비용 부담자 의미 받으시고 기관 위임 사무 제가 설명드렸어요. 386조 꼭 받으시고 최종적 배상 책임자 내부적 구상권 문제는 받으시고 배상 책임의 성질, 대의 책임설, 자기 책임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 판례는 절중설이에요. 우리 행정법학의 학설은 대의 책임설인데 절중설이 판례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공무원의 배상 책임. 요거 그죠? 공무원의 배상 책임. 요거하고 조금 더 볼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상권 문제 보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 국가배상법에 한다면 이 피해자인 갑은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 국가배상을 청구해야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이때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인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불법행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됐단 말이에요. 국가배상법은. 그래서 민법의 불법행위법은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행위에서. 이건 특별법이 되고. 그러면 이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배상 청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가해자는 공무원, 이 가해자는 공무원을 갖다가요 직접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청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따서 이것이 선택적 청구권 문제야. 선택적 청구권 문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의 불법행위법이 일반법이고 그에 대한 특별법이 국가배상법이니까 선택적 청구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자, 이게 판례거든요. 판례. 자, 판례는 이때 보세요. 자, 이때 보세요. 공무원이 주관적인 수행, 우리 공무원 있죠? 공무원이 주관적인 수행, 고의 중과실 때, 고의 중과실 때는 어떡하다? 이 고의 중과실 때는 선택적 청구 가능하답니다. 이거 좀 지우고,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쪽에. 요 내용이 거의 이제 직무상 책임과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에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맞추셔야만 됩니다. 이런 때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국가나 가해자 공무원한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경과실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상권 내용과 똑같아요. 경과실 때는 안 된답니다. 경과실 때는 누구한테만 국가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요 내용이 많이 돼 있어요. 쭉 많이 돼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판례대로.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선택적 청구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이 국가에 대해서 이 구성원이죠. 가해자 공무원이죠. 이거는 국가 내에 있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거 다 우리 구상권 문제를 갖다가 혹시 시험 지문에서 내부 책임이라고 해요. 내부 책임. 내부 책임 문제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적 청구는 이 범위를 행정기관, 행정조직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해자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한 외부적 책임으로 책임 문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7급에서도 잘 나옵니다. 요까지 하셔야만이 좀 다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요까지 좀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369쪽에 이제 그 이중배상 금지 있죠? 이거 좀 봐주셔야 돼요. 이중배상 금지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거 돼 있고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 금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내용을 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390쪽에 이중배상 금지 이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례. 요거 시험 잘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시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39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요건에 기억번 적용 대상자에서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자에서 여기 자 여기 예비군 동그라미 이 예비군은 헌법에 없어요. 국가배상법에 있습니다. 예비군의 경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점 판례 별표 3개. 판례는 공익근무요원 군 입대 후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허용되나 전투 경찰 순경의 경우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해서 별표 3개에서 판례 꼭 해내야 돼요. 이거 잘 나온 판례예요. 잘 나옵니다. 예외 보시고 그 다음에 391조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인데 요게 작년도 시험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에 매번 행정법 관련해서 시험에서 워낙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낼 게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 5, 6년, 6, 7년 단위로 예전에 했던 문제를 또 갖다 씁니다. 이것도 6, 7년 전에 이미 다 나왔던 거예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인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여러분들 391조 변경된 대법원의 태도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정확히 보시고 이거 한 줄 나왔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이 경과 과정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변경된 대법원의 태도 이거 제가 특강 시간에 더 할 거예요. 결론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의 관계를 일반 민사상의 채무와 다르게 보아 피해자 군인은 민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부담 부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는 이중배상금지 취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이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해서 이 체크해서 보시고 나머지 판례에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 이걸 꼭 체크하세요. 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제가 구체적 내용은 특강을 할 겁니다. 네, 해놓으시고 여기는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 해석이 3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한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도 한 5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특강 시간에 구상권 문제와 따로 하겠습니다. 거의 많이는 안 나오고 정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따로 특강 빼서 오늘 해놓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